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재미있는 이번 주 개봉 영화들 살펴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영화 조금 전 리포트에서 얘기한 대로 개봉 첫날 76만 명이 몰린 이 쥬라기 월드죠. 네, 쥬라기 월드 마지막 편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란 작품이고요. 원작 소설 쥬라기 공원과 그리고 쥬라기 월드의 최종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편에 쥬라기 월드에서 호박에서 공룡의 DNA를 꺼내서 쥬라기 파크, 그러니까 쥬라기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공룡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믿었으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꺼낸 공룡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생인가 파멸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신이라는 혁신적 기업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해서 1993년부터 시작돼 2022년까지 이 디지털 영화의 신기원을 이루는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는 그런 어떤 장쾌한 화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3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랑 생일이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최종편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존 시리즈와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공룡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거나 내지는 밀거래하는 모습에서 이제 암거래 시장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지금까지 공원의 어떤 펜스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도시와 분리된 공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공룡이 파고들다 보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도시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유전자 변이의 위험성을 전면적으로 영화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가 끼어들어서 유전자 변이 메뚜기 떼를 만든다거나 혹은 뭔가 치유를 목적으로 이해해서 유전자를 건드리는 게 맞기는 한 것인가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다양한 공룡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도 여전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공룡의 흥미롭고 또 무서운 그런 면모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히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반가운 배우들의 얼굴이 좀 많이 보여요. 네, 아까 출생연도 말씀하셨는데 1993년에 나왔던 그 작품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장해서 올드 팬들에겐 더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라 던이라던가 샘 닐 그리고 제프 골드블룸 그리고 BD 원까지 해서 1편에서 봤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쥬라기 월드에 등장했었죠. 크리스 프레,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스 같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새 얼굴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다렸을 방금 보는 이제 블루라는 이름을 가진 벨로시랩터라던가 네.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이번에는요 끝판왕이라 부르는 기가노토사우루스까지 등장해서 만약에 공룡에 한참 집중하고 있는 유소년기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공룡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쥬라기 월드 마지막 편.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영화일까요?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이고요. 어느 한 가족이 동양인 여자아이를 한 명 입양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너는 어떤 곳에서 왔다라고 이제 동양, 특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양육 전문 로봇을 또 한 명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걸 입양이라고 해야 될지 구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던 양이 고장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고장이 뭔가 기억과 관장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고장이 나서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갔더니 중고로 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긴 역사를 가진 줄 몰랐는데 아주 긴 역사 동안 사용된 로봇이었고 그러다 보니 기억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네. 마치 블랙박스가 깜빡거리면서 기억에 남듯이 남아있는 것의 양의 기억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삶과 기억장치로 남아있는 양의 삶은 뭐가 다를 것인가 라고 하면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AI나 그리고 허 같은 작품들을 재밌게 보신 관객들이라면 이 영화 역시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 또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인종으로 이뤄진 가족 구성도 그렇고 또 중국인 모습을 하고 있는 AI의 모습도 맞습니다. 상당히 이색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파친코라는 작품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바로 네. 그 감독입니다. 코코나다라는 감독인데 일본 이름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아닙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고요. 지금 양 역할을 맡고 있는 저스틴 민 배우 역시도 한국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접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비, 차와 같은 중국 문화를 아주 애정을 갖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양인 시선에서 동양의 너무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리고 이세 감독으로서의 그 노력이 잘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한국과도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 영화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영화들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